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대학별 유형별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항공대학교 편입니다. 이 한국항공대학교는 해외고생들에게 상당히 학교를 어필하는, 다시 말해서 해외고생이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해외고생을 많이 뽑고자 하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입시 결과를 보면 매년 항공대학교에 3, 4명씩의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식을 봐도 이 해외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쓸 때 그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려 500자를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활동별로. 보통 이게 적은 대학은 50자, 그리고 뭐 보통은 100자 정도고요. 많아도 150자, 200자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대학교는 500자를 기술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자소서처럼 내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학생부 대체 서식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학 계열 인재이고 내가 공학 계열에서 충분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과 그 내용들이 있다면 항공대에 굉장히 어필하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뽑히는 학생들도 매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어쨌든 이 항공 관련 분야 쪽에서는 뭐 탑에 드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항공대학교에 이 항공 관련 공과대학 입결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이 해외고생은 이 미래인재전형이라는 요 전형을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가는 학교가 한국항공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항공대학교의 입학전형 계획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2026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뭐 그렇게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일단 미래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그대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를 학과로 개편한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생을 어쨌든 선발을 하고 이 학교의 선발 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 인재 전형을 통해 해외고생이 항공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선발 학과 모집 정원을 보면 기계항공공학과에 17명, 항공우주공학과에 18명, 전기전자공학과에 16명, 그다음 컴퓨터공학과에 15명, 신소재공학부 9명 이렇게 그리고 소프트웨어학부 11명, 스마트론공학부 9명, AI 자율주행 시스템 학부에 8명, 항공교통물리학부 14명, 항공운항학과 10명, 그다음 경영학과 12명, 그리고 항공경영학과가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146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025학년도보다 조금 인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미래인재 전형이 항공대에 해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서 해외고생도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의 학생을 뽑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70%와 일반 면접 30%로 수능 최저 없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종합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한다 그러는데 우리 외국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이 이 학생부 역할을 합니다. 요거를 갖고 평가를 한다라고 그랬고 일반 면접도 역시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146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한국항공대학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대학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입니다. 공과대학에서 43명, AI융합대학에서 43명 이렇게 해서 스마트드론공학부 9명, AI 자율주행시스템공학부 7명, 그리고 항공경영대학의 항공교통물류, 경영, 그다음에 항공경영 이렇게 돼서 이학적성 10명, 사회적성 19명, 항공운항학과는 별도로 이게 파일럿 양성학과죠. 10명. 이렇게 1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2026학년도에는 이제 과별 모집으로 지금 쭉 입학 전형 계획 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늦게 나온 입학 요강에서는 학부별로 이렇게 공과대학, AI융합대학 나눠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가 입학 전형 계획안이 먼저 나오고 입학 요강이 한 달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입학 요강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입학 전형 계획안에는 학과별로 선발을 한다고 나왔지만 물론 2024학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이렇게 학부 모집을 했기 때문에 2026학년도도 학부 모집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입학 전형안에는 학과별 모집을 하겠다고 나왔지만 아마 학부 모집으로 갈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어쨌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어쨌든 공과대학, AI융합대학 나눠서 뽑든 각 과별로 학생을 뽑든 어쨌든 해외 고생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일단 항공대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항공경영대학의 사회적성은 이제 문과, 이학적성은 이과 쪽에서 별도로 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자, 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서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학생부를 갖고 평가한다. 그러면 해외고 학생은 학생부 대체 서식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역시 항공대 역시 이 표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라는 건 학업 능력과 진로 능력과 공동체 역량 요거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 자 퍼센트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학업 역량은 30%를 반영하겠다라고 항공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학 계열이니까 이 진로 역량 서류를 훨씬 더 많이 보겠다. 그래서 진로 역량을 50% 평가하고 공동체 역량은 20%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서류는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 발전 정도, 다시 말해서 학교 성적을 보겠다는 거고요. 학업 수행 의지와 노력, 사물과 현상에 대한 탐구 문제의 해결 노력 이런 것들은 학과목 활동 보고서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갖고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리 학과목 활동 보고서 만들어 올 거고 수학도 학과목 활동 보고서 만들어 올 거고 화학도 학과목 활동 보고서 만들어 올 거고 이 항공대 지원하는 학생은 공학 계열이니까 뭐 컴퓨터 공학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학과목 활동 보고서 만들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진로 역량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의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취 수준, 진로 탐색 활동과 노력한 경험,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 요 서류들 수업 시간에 제대로 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일치하는 수업들을 들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을 잘 맞았는지 그리고 이 진로 탐색 노력 역시 학과목 활동 보고서 중에 이 진로 서류죠. 전공 역량 서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이걸로 어필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학업 역량 서류는 진로 역량 서류 외에 나머지 과목들 뭐 공대 말고 사회나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이런 과목들이 학업 역량 서류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50%고요. 공동체 역량 서류, 이건 책임감, 성실성, 그 다음에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실행을 주도한 능력, 타인 존중, 나눔과 실천, 그래서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체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공대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 50% 그리고 학업 역량이 30%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20%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대학교의 선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항공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학교 학생부 대체 소식은요. 저희가 파일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항공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소식도 온라인 입력입니다. 온라인 입력, 오프라인 제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력할 때 원서 접수 창에 이렇게 이제 학생부 대체 소식 입력칸이 나오죠. 그래서 요 원서 접수를 하면 이 학력 정보나 지원자 정보는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총 5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5개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5개를 적을 수 있는데 5개 활동 적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활동당 무려 500자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활동당 증빙 자료는 3가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총 낼 수 있는 자료는 15종류가 되겠습니다.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에 해당하는 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물리 예를 들어서 학과목 활동 해놓고 10학년 물리가 있고 11학년 물리가 있고 12학년 물리가 있다면 이 활동명에 물리 학과목 활동해놓고 물리를 각 학년별로 3장을 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표준학력 평가 자료를 내는데 나는 AP도 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AT도 낸다. IB도 내고 ACT도 낸다. 그러면 그 2개가 요 표준학력 평가 자료로 하나로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IB도 했고 SAT, ACT 이렇게 3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 또 3장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은 같은 캐터고리니까 표준학력 자료로 해서 활동 내용은 500자를 서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대학교는요. 일단 진로 역량 서류가 50%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서류 중에 15장의 서류 중에 8장, 7장은 진로 역량 서류, 공학 관련, 내가 지원하는 학과 관련, 공학 관련 서류가 돼야 되니까 보통 한 3캐터고리나 2캐터고리 반 정도는 이 진로 서류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캐터고리나 한 캐터고리 반은 학업 서류를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캐터고리에는 이 공동체 서류를 적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따로 준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500자 써야 되니까 잘 써야 되겠죠. 글씨를 쭉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500자를 쓰라 그랬으니까 450자 이상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총 2,500자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과거 자소서와 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항공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공대는 서류만 진로 서류 50, 그다음에 학업 서류 30, 그다음 공동체 서류 20. 요거에 맞춰서 서류만 준비가 잘 된다면 진로 서류는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학과목 활동 보고서,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교내 활동, 이게 진로 서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다음에 학업 서류는 지원하는 학과 외에 나머지 학업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학업 서류가 되고 표준 학력 평가 자료도 대표적인 학업 서류가 된다라는 거고 공동체 서류는 뭐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 서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종류의 서류를 잘 만들고 500자로 잘 서술을 하면 이 항공대학교는 상당히 해외 고생한테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항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과 해외 고생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